그래서 이제 프로이트는 내담자가 결국 스스로 자신의 무의식을 찾아내고 발견해내어서 감정을 느끼고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 단순히, 아, 그랬나요? 에이, 정말 그랬을까? 이런 느낌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하는. 그래서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뭐였을까요? 자유연상, 자유연상. 이게 지형학적 모델의 그 시기에 프로이트가 개발하는 놀라운 개입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당시에는 이야기를 듣는 의사가 없었어요. 근데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 내담자를 격려해주고 아껴주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어요. 호기심을 갖고. 이게 여러분 관계 맺기죠. 요즘에 자유연상 못한다고요. 제가 아는 어떤 정신과 의사분, 내담자가 이분도 이제 정신분석 상담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환자를 보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성격이 급해요. 내담자가 이야기를 잘 못한단 말이에요. 수첩에 막 이야기하고 적어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막 선으로 아, 그러지 말고 빨리빨리 해. 빨리 해봐요. 막 이렇게 다그치는 거예요. 이 내담자가 네, 결국은 이 의사를 못 만났어요. 자기 이야기 못하니까. 근데 프로이트는 뭐라고 분명히 명시하냐면 격려해줘요. 할 수 있어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방어가 있기 때문에. 이 방어를 스스로 느슨하고 낮추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카우치에도 눕혀야 되고 그래서 카우치에 눕히는 겁니다. 반체면 상태에 빠져서 스스로 자유연상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치료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무엇이든지 편집하지 말고 말하도록 노력하세요. 전혀 편집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당신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챘을 때 당신이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지 보세요. 또 여러분 뭐 강박적이고 완벽주의적인 이 상담사 이거 그대로 외워서 그 내담자에게 마치 기계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 중요한 핵심어는 뭐다?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든지 편집하지 않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예전에 당신이 꾸었을 수 있던 어떠한 꿈이라도 또는 치료에 대한 당신의 어떠한 생각이라도 그것에 특별히 주목하며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무엇이든지 말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자유연상을 시키게 되면은요. 프로이트가 확신했던 건 뭐냐면 이건 심사숙고하고는 다릅니다.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심사숙고하고는 달라요. 심사숙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느슨해진 상태에서 이 얘기 저 이야기를 꼬리에 꼬리를 물듯 꽂고 무죠. 이 이미지 저 이미지 저 경험 이 경험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하는 거예요. 편집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프로이트가 확신했던 건 뭐냐면 이 자유현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힘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의식의 표상이다. 컴플렉스라고 확신했어요. 네. 방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다 보고 이거는 이제 꿈 분석할 때거나 정말 자유현상이 잘 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아주 놀라운 것들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예시를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 아마 많이 아시는 거라서 그래도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상담을 받은 지 10회기 정도 되었던 한 내담자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상담자를 찾아왔다. 이건 이제 미국에서 진행된 케이스고 이분 케이스는 제가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거의 60대가 되도록 빚 갚는 인생을 살았어요. 한국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최고의 명문대학을 졸업한 이분이 남편하고 결혼해서 남편이 체이스뱅크에 예, 체이스뱅크는 JP 모건 계열의 미국 제1의 은행이죠. 거기에 이제 입사하게 됐어요. 놀랍죠. 그런데 남편이 돈을 더 벌려고 세탁소를 차렸어요. 세탁소를 아주 고가의 장비를 들여서 은행을 그만두고 영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원래 공부했던 사람은 안 돼요. 아유, 공부했던 사람은
예, 사업하면 안 돼요. 저도 이렇게 사업 같은 거 안 했어요. 평생 공부만 해가지고 돈이 잃기에 딱이에요. 예, 결국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할 때 웃으면 안 되죠. 쫄딱 망했어요. 예,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결국 변호사가 이 남편하고는 이혼해라. 남편하고 못 산다. 근데 이제 이 한국 여성들이 그렇잖아요. 이 남편과 평생을 산 거예요. 이분이 이제 간호사였는데 한 주에 막 세 개, 네 개 병원을 다니면서 정신과 병동 그 험악한 데 다니면서 예,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결국은 그것을 다 갚을 무렵에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빠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진해분이었어요. 그 최고의 명문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재수해서 입학해서 너무 공부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이 진해 이 아버지가 소파라서 그 대학교 등록금 마련해서 보냈는데 중간고사를 그냥 준비하지 않고 그냥 무기력 상태로 공부를 너무 재수할 때 열심히 한 바람에 그래서 결국에는 중간고사에 거의 빵점을 받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등록금은 소파라서 다 냈는데. 이거 큰일이죠. 그래가지고 집에 전화를 했어요. 집에 전화를 했는데 아버지한테 아빠 나 공부하기 싫대. 제 경상도 사투리 잘못합니다. 나 싫대. 했더니 나 집에 가고 싶다.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 경상도 분이 뭐라고 했을까요? 막 이 가시나가 내 진짜 내가 소 팔아서 네 등록금 마련했대.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마 됐다. 내와뿌라. 제 사투리가 다 틀렸을 수 있어요. 제 어머니가 포항 분이시긴 한데 제가 다 틀리긴 했지만 그러면서 룰루랄라 그 4월 중순경에 기차를 타고 진해를 가는데 벚꽃이 만발해 있었고 또 기차역에서 자기를 찾으려고 두리번거리는 그 아빠를 본 거예요. 그 아빠에 대한 기억. 예전에 저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를 찾아올 때도 벚꽃이 활짝 핀 그 거리였어요. 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선생님께 오는 길에 활짝 핀 벚꽃이 참 좋았어요. 박예숙 선생님 질문은 요 사례 경험이 끝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상담자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선생님께 오는 길에 활짝 핀 벚꽃이 참 좋았어요. 네, 이때 이제 상담을 이런 방향으로 하시면 안 되죠. 저도 벚꽃 너무 좋아요. 벚꽃, 맞아요. 벚꽃 너무 좋아요. 선생님도 벚꽃 좋아하시는구나. 몰라, 이것도 관계 맺기 측면에서 이런 상담도 좋을 수 있습니다. 오늘 관계정신 분석에서. 근데 이제 고전정신 분석에서 연상을 요구하죠. 상담자가 떠오르는 것이 있는지. 저는 이 연상 요구나 자유 연상은 관계정신 분석에서도 통한다. 이거는 내담자와 관계 맺는 정신 분석의 한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떠오르는 것을 요청하니까 바로 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줄 거예요. 여기에는요, 바로 그때 아버지를 향했던 그 시절의 느낌과 경험이 지금 여기에서도 경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의 경험과 기억이 지금 이 자유현상을 이끌어가는 경험과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전이가 이제 또 있어요. 이건 좀 이따 다시 나올 겁니다. 즉, 아버지를 누구에게 이렇게 입혀놓은 거예요? 상담자에게. 상담자는 바로 이 내담자를 나무라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던 그 아버지의 느낌으로 보고 있는 거. 상담하러 오는 게 너무 좋았다. 이때 여러분 이런 개입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너무 짧게 얘기하느라고 이 상담의 깊이를 설명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네, 선생님 참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이 중간고사한테 중간 시험을 그 빼먹고 아빠에게 갔던 그 경험과 연관지어서 상담사가 그 60평생 빚을 갚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런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 참 애쓰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그 개입을 정말 간단한 개입이죠. 애쓰셨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네요. 이 연상의 끝에 제가 그런 개입을 했는데 이분이 그냥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는 그냥 한없이 울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